자, 이침에서 귀 진단하는 방법요. 귀를 진단할 때 일단은 세부적으로 이렇게 귀 속에 들어가기 전에 일단은 귀의 어떤 그 색을 먼저 관찰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보시면은 얼굴 색보다는 사실은 귀의 색깔이 약간 연합니다. 원래 정상인 경우에는 약간 연하죠. 연한데 흔히들 이제 이 실수를 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은 현장에서 낮에 우리 속된 말로 노가다 한다든가 아니면은 밭에 나가서 땡볕에 일하시는 분들은 귀가 검어요. 특히나 이 귀 테두리가 검죠. 예, 검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진단을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되니까 일단은 귀 색깔을 먼저 보라. 먼저 봐서 너무 희다. 그 다음에 정상적인 어떤 형태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너무 검다. 그 다음에 붉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흰 경우에는 이게 빈혈 있고 이제 전체적으로 허약 체질입니다. 허약 체질이다. 이걸 먼저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떤 식으로까지도 하냐면은 하얀데 살짝 이렇게 문질러 봅니다. 이렇게 한 30초에서 1분 정도 이렇게 문지르면 일반 사람은 당장 빨개져요. 예. 그런데 그 속도가 엄청 늦어요. 예.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이렇게. 그 다음에 검다라고 나올 때 보면은 이게 귀가 전체적으로 검은 게 아니에요. 검은 게 아니고 요 귀 테두리 부분, 검을 때는 테두리 부분과 어느 부분이냐면은 이렇게 툭 튀어나온 이 척추 부분입니다. 요거를 척추 라인이라 그래요. 이 부위가 많이 검게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게. 자, 척추 부위. 이런 경우에는 이 테두리 부분이 검은 경우에는 송열이 많아요. 송열이 많아서 송열이 위로 계속 올라오는 사람들.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막 머리에 열이 막 차 있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 경우에는 송열도 많고 속에 이게 송열이에요. 송열이 왜 생겨요? 염증이에요, 염증. 특히나 어느 부위냐면은 간열이죠, 간열. 간에 염증이 있다든가, 그러니까 간염이라든가 이런 경우, 지방간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런 정도는 아닌데 간이 많은 무리를 오랫동안 받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 간에서 내는 열이 계속해서 올라와서 이 위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정수리, 여기 경상도 말로는 짱백이라 그래요. 예, 이쪽은 뜨끈뜨끈하고, 예, 그 다음에 이 테두리가 검은틱틱하게 이렇게 변하는데 주로 이 위쪽에서 여기까지가 많이 검게 됩니다. 예, 실제로 이제 고기의 혈자리가 간양 1, 2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혈자리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여기 있네요. 여기 간양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어떤 곳에는 요런 데도 간양 1, 2, 3, 4 뭐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부위에 많이 이제 쏙열이 올라오는 경우 테두리가 검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척추 부위가 검은 것은 어떤 거냐면 척추 이상이에요. 예, 뭐 등뼈가 휘었다든가, 그 다음에 허리뼈가 휘었다든가, 허리뼈가 고장났다든가, 그러면 이 척추 라인 쪽에 어느 특정 부위가 거머틱틱하게 되죠. 네, 거머틱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검다는 것은 이제 그분한테도 직접적으로 여쭤봐야 돼요. 밖에서 뭐 햇빛을 많이 보면서 이래 얼굴도 검고 귀도 검고 이래 햇빛에 탄 사람인지 아닌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굵다. 귀 전체가 벌게요, 항상. 예. 이런 경우에는 심혈관계를 의심해라. 예, 이 세 가지입니다. 일단은 귀를 먼저 봐서 색상을 먼저 보는 거예요. 색깔을 먼저 보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를 보냐면은 두 번째로 봐야 될 게 형태예요. 제가 지금 이 사진을 미처 준비를 못 했는데, 귀가 우리가 일반 보통 귀는 요런 식으로 이렇게 라운드가 요렇게 생겼습니다만, 어떤 경우에는 이게 막 찌그러진 귀가 있죠. 이런 데가 막 이렇게 찌그러진 귀.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 심지어는 뭐예요, 이게 뾰족하게 무슨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같이 요런 식으로 된 귀도 있어요. 제법 많습니다. 근데 보통 보면은 요런 데가 이렇게 찌그러진 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최근에 와서 더 많은 것 같아요. 예, 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귀가 이렇게 막 어디서 눌린 것 같이 이렇게 막 이렇게 된 귀들 있죠. 예, 이런 귀는 알러지 체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러지가, 그러니까 면역계 이상이 있는 분들이에요. 있는 분들이요. 그 다음에 어떤 귀가 있냐면요, 귀가 완전히 이런 경계가 없어요. 경계가 없고 무슨 막 여기에 주먹덩이만하게 막 둥글둥글하게 해서 막 뭉쳐서 귀가 완전히 막 그냥 이 떡진 귀 같이 막 이상한 귀가 있습니다. 그런 귀는 유도나 이런 운동을 오랫동안 하면서 막 그냥 이 귀를 혹사당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특별한 질환이 있는 것은 아닌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나이 먹으면요, 정말 온 몸이 다 고장이 납니다. 예,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러야 돼요. 예, 그래서 첫 번째는 색상을 보시고, 두 번째는 형태를 봐라. 예, 형태를 봐라. 그래서 더 깊이 들어갈 필요 없이요, 이거 두 가지 가지고 벌써 딱 그 판단을 먼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귀를 보고 이제 진단을 할 때 이렇게 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귀 이제 세분하게 뭐 요런 안쪽이라든가 요런 쪽을 찬찬히 이제 살피기 시작합니다. 살피기 시작하는데, 진단하는 방법에는 귀를 이렇게 속을 들이다볼 때는 이상이 있다 없다를 어떤 식으로 가리냐 판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판별을 할 때 첫 번째가 충혈 상태를 보시는 거예요. 네, 충혈 상태. 자,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이 부분을 한번 볼게요. 요 부분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죠.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은 차차하게 되겠지만 여기가 이제 생식기 부분이에요. 네. 여자는 자궁, 남자는 고환. 여자는 자궁, 난소,
이렇게 있고, 이 남자는 생식기, 고환, 이렇게 주로 보면은 생식기가 있는 쪽입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실핏줄이 이렇게 되어 있다든가, 실핏줄이 아니면은 이 부분이 전체가 뻘겋게 충혈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 이런 경우에 이상이 있는 거예요. 꼭 이 부위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한 부위가 또 뻘겋게 이렇게 돼 있던가, 아니면은 실핏줄이 굵직하게 이렇게 드러나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충혈이 된 경우에는요, 이거는 주로 급성으로 생긴 경우가 많아요. 예. 또 생긴 지가 얼마 안 된 경우가 많고, 최근에 와서 급속하게 어떤 부위가 고장이 났을 경우가 많다. 예, 요게 1번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은, 예, 색소 침착입니다. 자, 이 색소 침착이라는 거는 제가 망진하면서 덩어리 배수혈 할 때 등에 뭐 점 같은 색소, 점은 아니에요. 점은 아닌데, 점이라는 거는 매스, 볼륨감이 있죠. 예. 근데 그게 아니고 평평한데 그냥 우리가 점같이 이렇게 색소가 까맣게 앉은 거. 예. 그런 거. 예를 들어 이 부위 같으면은 여기에 어떤 특정한 부위에 이렇게 새까맣게 이렇게 점은 아닌 것 같은데 찍혀 있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 다른 쪽에는 색깔이 별 적이 없는데 이 부위가 유난히 짙어요. 이렇게. 요것도 색소로 봐야 됩니다. 색소. 요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점같이 찍혀 있는 것 같은데 색소 침착이 된 거. 그 다음에 그 부위가 다른 부위보다 훨씬 짙게 피부에 침착이 되어 있는 거. 예, 요런 경우도 진단을 할 수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아주 만성이에요. 예, 오래된 거예요. 예를 들어 요 부위 같은 경우에는 허리 부분이거든요. 요추에 해당합니다. 요추, 그 다음에 요추 옆에 있는 근육들, 이건데 디스크 있는 환자들이라든가 오랫동안 만성 요통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예,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은 연골 변형이 있어요. 예. 이거는 어떤 거냐면은 저도 있습니다. 자, 실제로 보세요. 여기 보면은 동그랗게 요렇게 나타나 있죠. 요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요 자리. 여기가 골반입니다. 제가 어릴 때 체격이 굉장히 좋았어요. 힘도 좋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이제 제가 사는 집 근처에, 그때가 이제 초등학교에서 이제 중학교 갈 무렵이죠. 초등학교 한 6학년쯤인데 바로 옆에 바닷가에 살았는데 해양경비대 초소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해경이죠, 해경. 그러니까 군인들이에요. 군인들 초소예요. 거기는 경비정들도 있고 그 내부, 그 사람들이 내무반 생활하고 이렇게 하는데 동네 바로 옆에 있으니까 우리가 거기 놀러 그냥 다녔어요. 예. 그런다 보니 가니까 군인들이 하는 막 엽기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 나는 또 그런 게 이제 좋아서 그런 것도 하다가 막 엽기를 막 들었. 예. 그때 당시 제가 뭐 정확히 키로수는 생각 안 나는데 지금 생각해도 한 60kg 정도는 될 것 같아요. 한참 자랄 나이에.
그죠? 그래가지고 그 역기를 계속 들고 뭐 옆에서 그 군인들은 아이고 잘한다 그러니까 막 우쭐해가지고 더 하다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이제부터 여기 엉치 쪽이요. 계속 욱신욱신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그것이 언제까지 갔냐면요. 제가 군생활 할 때도 그것 때문에 좀 애를 먹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릴 때 막 함부로 그런 그 짓을 시켜서는 안 되는 건데, 그리고 또 한참 성장기 때 이 무거운 거 들어서 좋지가 않거든요. 어쨌든 그러면서 그때부터 계속 이거 왼쪽 응치 이게 이제 나중에 커서 제가 이쪽으로 와서 보니까 이제 골반에 문제가 있었고, 뒤에 제가 자가치유를 통해서 그걸 다 해결은 했지만은 그게 그대로 여기 남아 있습니다. 여기 자국이. 예. 그러니까 오른쪽 귀에 나타난 거는 왼쪽 몸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대칭으로 보셔야 돼요. 그거는 여기 뒤에 연수부에서 이렇게 교차되죠. 그죠? 뇌신경과 그 몸으로 내려가는 것은. 예, 그걸 감안하시고, 여기 이쪽 귀에 나타난 것은 몸에서는 반대쪽에서 나타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연골 변형인데